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맨손으로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이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적인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의 창립자 칩 윌슨이 자기가 직접 만든 회사를 상대로 아주 치열한 위임장 대결, 즉 프록시 파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왜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회사를 향해 이런 전쟁을 벌인 건지 이 흥미진진한 막전막구를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990만 4천. 와, 진짜 길죠? 대략 990만 주. 이게 바로 칩 윌슨이 현재 이사회와 맞서 싸우기 위해 쥐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룰루레몬의 지분이죠. 그는 단순히 밖에서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막대한 주식을 바탕으로 2026년 주주총회에서 자신만의 이사 후보들을 밀어붙이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전쟁인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사회에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었던 걸까요? 그 해답의 힌트가 바로 이 강렬한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치약 브랜드가 아닙니다. 2026년 4월에 윌슨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딱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룰루레몬만의 그 특별한 프리미엄 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슨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프록터앤갬블 출신의 숫자만 밝히는 회계원들 때문에 회사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실적표, 엑셀 파일만 들여다보느라 브랜드의 창조적인 영혼을 다 잃어버렸다는 게 그의 가장 핵심적인 불만입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타임라인을 잠깐 훑어볼게요. 1998년 밴쿠버 키칠라노에서 윌슨이 룰루레몬을 처음 창립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요가복 시장의 혁신이었죠. 하지만 2013년에 제품 품질, 특히 여성 체형과 관련된 발언으로 엄청난 논란이 터집니다. 결국 이 여파로 2015년에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이사회에서 쫓겨나듯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난 2026년 회사가 길을 잃었다며 위임장 대결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화려하게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칩 윌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과거 발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룰루레몬? 이름 참 독특하죠? 과거 인터뷰에서 그가 직접 밝힌 장명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알파벳 L을 발음하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L을 3번이나 넣었다. 그들이 발음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 재미있다. 참, 일반적인 기업가라면 상상도 못할 굉장히 도발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이죠. 이런 특유의 기질 덕분에 룰루레몬이라는 파격적인 브랜드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잦은 마찰을 빚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니구의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기성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타협 없는 성격이 2013년에 큰 화를 부르고 맙니다. 당시 룰루레몬 바지의 비침 현상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는데 거기다 대고 윌슨이 우리 바지는 일부 여성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 논란은 그야말로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고 결국 그가 회사를 떠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사회에서 물러난 직후 그는 가족과 함께 킷앤에이스라는 새로운 어페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쉴 틈 없이 다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윌슨이 훗날 이 킷앤에이스를 당시 CEO였던 조지 초가스에게 매각하거든요. 근데 초가스가 회사를 넘겨받은 뒤에 3년 만에 이 브랜드를 아주 훌륭하게 탈바꿈시킵니다. 기존에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던 브랜드를 대중들이 즐겨 찾는 일상복으로 완벽하게 재포지셔닝한 거죠. 윌슨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진 리더가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룰루레몬 이사회는 바로 이런 역동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끌 리더십이 싹 다 빠져있다고 꼬집는 겁니다. 이 개념이 지금 룰루레몬을 둘러싼 갈등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윌슨이 꿈꾸는 룰루레몬은 트렌드세터, 즉 뮤즈들을 위한 압도적인 프리미엄 포지셔닝이에요. 반면 윌슨의 눈에 비친 현재 이사회는 어떨까요? 그들은 그저 단기적인 매출을 끌어모으기 위해 브랜드를 여기저기 남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합니다. 이걸 윌슨은 브랜드 수익 창출, 쉽게 말해 브랜드 갉아먹기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실적만 쫓느라 프리미엄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대체 뭘 어떻게 갉아먹었다는 걸까요? 윌슨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갑자기 분위기에 안 맞는 디즈니 콜라보레이션을 하질 않나,
뜬금없이 뷰티 라인을 만들고 트렌드 다 지나가고 나서야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나 볼 법한 프로모션 할인, 신용카드까지 도입했어요. 윌슨 입장에선 진짜 뒷목잡을 누르신 거죠. 이런 일련의 뜬금없는 확장들이 룰루레몬 특유의 그 쿨하고 힙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쫓겨난 창립자의 개인적인 목리일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프리스의 금융 애널리스트 랜들 코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디즈니랑 왜 콜라보를 했는지는 알겠다. 근데 그게 룰루레몬 브랜드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다. 딱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룰루레몬의 최근 행보가 본래의 정체성과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희석의 대가는 시장에서 정말 냉혹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65.9%. 불과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룰루레몬의 주주 가치가 무려 65.9%나 폭락해버렸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대략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허공으로 증발한 거예요. 윌슨은 바로 이 충격적인 수치를 들이밀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이 사회의 무능력이 우리 회사를 망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 이사회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이사회가 거의 300일이나 CEO 자리를 비워두다가 나이키에서 30년 일한 하이디 오니를 드디어 새 CEO로 데려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표 당일 주가가 무려 15%나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룰루레몬의 절실히 필요한 건 판을 뒤집을 혁신적인 크리에이터인데 이사회는 그저 또 다른 관료적인 대기업 관리자를 데려왔다고 판단한 거죠. 이사회의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한 완전한 불신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주식도 많고 불만도 그렇게 많으면 윌슨이 그냥 이사회를 싹 다 걸어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룰루레몬의 시차제 이사회라는 구조 때문인데요. 이게 매년 이사를 전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금씩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겁니다. 외부 공격을 막을 땐 좋지만 지금처럼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할 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독이 되죠. 놀라운 건 S&P 500 기업 중에서 아직도 이 낡은 구조를 쓰는 곳은 딱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룰루레몬이 하필 거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윌슨은 현재 이사회 안에 끈끈한 그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룰루레몬의 수석 이사인 데이비드 무사퍼가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 소속인데 무려 4명의 이사가 이 사모펀드와 직업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는 거죠. 윌슨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브랜드의 위기를 걱정하기보다 자기들 안위 챙기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심지어 윌슨한테 자기들을 비방하지 말라며 입막음용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에스크로 계좌까지 요구했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윌슨이 들고 나온 해결책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시차제 이사회 구조, 당장 뜯어 고치자. 매년 모든 이사를 선출하자. 그리고 망가진 회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 브랜드의 새 숨결을 불어넣을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반항아 3명을 이사회에 즉각 투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강력한 3명의 후보를 골드 프록시 카드를 통해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 3명의 면면을 볼까요? 와, 스펙이 정말 화려합니다. 첫 번째, 요즘 핫한 스포츠 브랜드죠? 오늘 전 공동 CEO 마크 마우러. 재임 기간 동안 회사 매출을 무려 4배나 폭발시킨 분입니다. 두 번째, 로라 젠틸, ESPN 전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여성 스포츠 플랫폼을 성공시킨 마케팅의 귀재죠. 마지막으로 에릭 허시버그, 액티비전 전 CEO로 있으면서 무려 500%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브랜딩의 전설입니다. 윌슨은 오직 이 세 사람만이 잃어버린 룰루레몬의 프리미엄 유전자를 다시 깨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이해되셨죠? 룰루레몬을 둘러싼 이 치열한 전투는 단순히 누가 주식을 더 많이 가졌느냐의 뻔한 다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과연 브랜드의 영혼을 누가 통제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계산적인 관료적 관리자여야 할까요? 아니면 통제하기 힘들어도 제품에 미쳐있는 창조적인 반항의여야 할까요? 과연 쫓겨났던 창립자는 자신이 세운 흔들리는 제국을 다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톱니바퀴 같은 현대 기업 시스템에서 이런 낭만적인 반항아가 설 자리는 이제 영영 사라져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